자, 1030번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1차 함수. 그런 줄 알았으니. 뭔지 야, 이게 1차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그냥 바로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습을 시켜놨는데, 그죠? 이게 뭐냐? 다음에 이거 뭐야? 그지? 5분의 7, y는 5분의 7, x 마이너스 7 이렇게 읽어야죠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서 1차 함수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 구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것도 기억나냐? 기울기가 스몰 m이고 직선 위의 한 점이 a, b인,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쳤죠. 그죠? 고등학교 방식으로. 근데 이제 기울기 구하는 것도 까먹었으면 얘가 0,-7하고 5,0 이렇게 하고, 그지? 자, 기울기의 정의가 0에서 5 빼고 마이너스 7에서 0 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5분의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y절편인 것도 알면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최소한 하는 거 그냥 그림 보고서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켰던 거고. 자, a하고 b를 두 분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5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5, x. 이제 이게 빨리빨리 세팅이 되셔야 돼요. 하얀색이. 여기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갈 텐데. 여기 a하고 b가 두 분이니까 여기 5분의 7. 여기 5분의 7이고, 여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로 들어가죠. 근데 왜 여기에 5를 줬는지 납득이 되지? 그지? 처음에 앞에 있는 이것만 보고서 먼저 전개를 하시면 5x 마이너스 7, x 플러스 7은 0이고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은 뭐 이거 전개한 모양까지 가셔야 돼요. 35에서 7을 빼면 뭐냐? 플러스 28인가? 28x 마이너스 49. 여기까지만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는 0이 없으면 틀립니다. 여기까지 쓰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유형이 중요한데, 요 유형을, 자, 두 군의 차가 p인데, 두 군의 차가 p라고 하는 건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알파 플러스 p 또는 알파 빼기 p, 알파 이렇게 두는 건데, 그 다음에 한 근이 뭐 k배면 이제 문자를 줄여야 돼요. 알파 베타에서 베타 대신 k 알파로 둔 거죠. 그 다음에 두 군의 b가 m 대 n이면은 뭐 하나를 뭐 m 알파, n 알파 뭐 3대 2다. 그러면 이게 알파하고 베타가 3대 2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알파는 아니지. 그냥 이 상태니까 얘를 3K로 잡고 얘를 뭐 2K로 잡아도 되는데 얘네 둘을 그냥 처음부터 3알파, 2알파로 잡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역시 여기서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엄청 빨리 풀어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해보죠. 자, 다음 두 분의 차가 2일 때 상수 k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두 분의 차가 2니까 하나를 알파 플러스 2를 잡고 풀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풀이에 보시면 풀이에는 이렇게 풀어놨을 거야. 이렇게 푼 다음에 이거를 전개해서 이거랑 계수 비교하거든요. 되게 복잡하죠. 풀이에는 여기
풀이에 1번처럼 나와 있을 겁니다. 풀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다면 이것도 전개해요. 전개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겠죠. 뭐 2알파 플러스 2x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알파 플러스 2는 0인데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풀이에 있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풀이에 있는 것대로 먼저 풀어보면 이렇게 놓고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가 8이죠. 얘가 8이고 이거가 k입니다. 그러면 이게 8인 거에서 알파가 3이거든요. 그래서 k가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해서 k가 15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 자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a x 제곱 빼기 두분의 합 x 두분의 곱.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풀이에 있는 방법대로 풀면 옳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풀 수 없게끔 되게 복잡하게 줘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두 분의,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 이걸 암기를 시킬 텐데, 두 분이, 여기에서도 두 분은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를 잡는 건 맞아.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그냥 집어넣어서 여기 2알파 플러스 2. 이거 두 개 곱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놓고서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얘가 A가 1이잖아요. 이거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지. 이렇게. 얘하고 얘를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또 2알파 플러스 2가 8인 거니까 또 이거랑 똑같고. K가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가 또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유리한 문제가 있는데 또 이걸 원하진 않아 나는. 세 번째 방법은, 자, 두분의 차가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의 두분의 차는 2차 함수에서 x절편 사이의 거리예요. x절편 사이의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차 함수 포물선이 있었을 때 쿡 찍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지만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에요. 이 x절편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니까 얘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입니다. 그죠? 또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풀이가 가장 간결합니다. 왜? 두분의 차는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그죠? 여기 요 지금 방정식에서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에요.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1분의 k이기 때문에 알파가 k예요. 해서 자, 두분의 차가 2니까 여기다가 2의 제곱을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니까 8의 제곱 빼기 4k.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럼 얘 일로 가면 4k가 되고 4k가 되고 8, 8에 60에서 4 빼니까 60이라서 이게 가장 저는 추천입니다. 추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2번이랑 3번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분의 차를 두분의 합과 곱으로 표시하는 이 곱셈 공식,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곱셈 공식부터 했었고, 여기 이 포맷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정말 제일 심플하다니까요. 이게.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풉니다. 자, 두분의 b가 1대2입니다. 1대2야. 그래? 그러면은 두 근을 알파하고 2알파로 잡아요. 그냥. b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두분의 합. 두분의 합은 얘네들이 더해요. 실제로. 알파하고 2알파를 더해요.
알파하고 이 알파를 더하고 k 플러스 5죠.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얘네들 곱하시면 2 알파 제곱이 되고요. 자, 5k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시면 3 알파가 되거든요. 해서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데 쉽습니다. 이건 1차식이고 이건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위에 있는 식을 k로 정리하시면 3 알파 빼기 5가 되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얘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 알파 제곱 5 k가 3 알파 빼기 5가 되고요. 2 알파 제곱 빼기 15 알파 플러스 25는 0이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2, 1, 5, 5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더 진행할 필요 없잖아요. 알파는 5 또는 알파는 2분의 5인데 얘네 둘이 이미 비율이 1대 2죠. 그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거잖아. 그지? 근데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k 값은 여기서 두 개, 예를 들어서 알파가 이거인 경우에는 다른 2알파는 10이고 얘가 이거면 다른 2알파는 5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건데 이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5일 때 k 값은 알파가 5가 되면 15 빼기 5 해서 10 한 개 나오고 또 알파가 2분의 5가 되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뭐예요? 2분의 15 빼기 5니까 얘는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답이 k 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플러스 2차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2차 방식 다 푸실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정리하셔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한 거가 답이죠. 그럼 2분의 25가 답이겠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반드시 이용을 하세요.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되게 복잡하게 풉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것도 이제 보십시다.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예요, 되게. 근데 지금 푸는 문제는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할 때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대로. 특히 센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대로. 자, 여기서 상수항이 이건데 한 근이 다른 한 근보다 5만큼 크대요. 그러면 얘는 자, 한 근이 다른 한 근보다 5만큼 크면 두 근의 차가 5인 거야. 두 근의 차가 5인 거니까 제발 이 공식을 쓰라고. 제발. 이 공식을 쓰시라고요, 제발. 그럼 두 근의 합이 여기서 자, 두 근의 차가 5니까 이게 5의 제곱입니다. 두 근의 합은 이게 어렵냐고. 이게 왜 어렵냐고. 왜 안 외우냐고. 만약에 이거 안 외우면 니는 이거 못 풀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 공식도 외워야 돼요, 자꾸. 왜냐면 어차피 3개월 뒤에는 계속 이걸로 이 방법으로 풀어야만 답이 나오게끔 계산을 되게 복잡하게 해줘요.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이 공식을 쓰지 않으면 되게 복잡하게 풀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예요? 3이에요. 두 근의 합은 3이니까 3의 제곱이고 4 곱하기 3분의 그지? 3분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그러면 얘가 통째로 이쪽으로 가면 자, 얘가 통째로 이쪽으로 가면 3을 밖으로 끄집어낼까요? 3분의 4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얘가 통째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되잖아. 양변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m제곱 빼기 4m 빼기 12는 0이 되고요. 양수 m이라고 하였으니 이거 두 개 푸시면은 둘 중에 하나 양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금 요 유형을 제가 다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유형 4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할 거고요.
되게 어렵게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이 잘 나오는 거라. 자, 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인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 니네가 많이 풀었던 거야. 옛날에 2학년 1학기 그 순환소수 할 때도 뭐, 누구랑 누구가 뭐 똑같은 기하 분수를 봤는데 뭐 순환소수로 잘못 고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문제도 고등학교 때 나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교과서에 많이 있는 문제라서. 이 똑같아요. 푸는 패턴이. 자, 원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한이가 있어. 지한이가 있는데, 얘네 둘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무언가를 본 거야. 근데 제가 P하고 Q로 갈게요. P하고 Q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A, x제곱 빼기 x. 자, 여러분들이 이 포맷을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걸로 풀어드릴 텐데, 여기엔 두 근의 합이에요. 여기엔 두 근의 곱이에요.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들어가면 되고 알파 베타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아무튼 원형이는 이거를 잘못 보고 풀어서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거를 외우고 있는 애들은 그냥 여기서 바로 쓴다고요. x제곱 두 근의 합, 이거 두 개 더하면 4니까 이렇게 되고, 두 근의 곱 이렇게 해서 바로 쓰거든요. 근데 이 포맷을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풀겠어? 근이 저렇게 나오니까 x 플러스 2 x 빼기 6이라고 쓴 다음에 전개를 하겠죠. 그럼 이거 쓰는 것만큼 시간이 가잖아. 이거 쓰는 것만큼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위에다 딱 써놓고 딱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한이 같은 경우에도 자,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이 거야. 그래?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입니다. 두 근. 그럼 얘도 x제곱이고 두 근의 합 앞에 마이너스 9 들어가고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얘네가 똑같이 본 것만, 제대로 본 것만 초이스 하시면 되는데, 원혁이는 1차항 계수를 잘못 봤으니까 마이너스 12를 똑바로 본 거고요. 밑에 있는 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1차항을 똑바로 본 거죠. 그럼 얘네들이 똑바로 본 것끼리 더하시면 P가 2입니다. 그 다음 Q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는 0까지 쓰셔야 돼요. 이제 중학교 때는 서술형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자, 보십시다. 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2는 0을 풀으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자,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로 자꾸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상수항 1 더하고, 여기가 12가 아니라 마이너스이구나. 그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이게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가 이게 손에 익으면 이 방법으로 푸는 게 근해 공식보다 훨씬 빨라요. 근해 공식보다. 왜냐면 근해 공식 자체가 되게 어려운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시기가 이렇게 되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근데 제가 화목반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거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1로 오는 게 이제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인데, 어떤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근을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물론 이렇게 세팅해 놓고 풀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이건 3이죠.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만약에 이걸 까먹었다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이 근을 보고서 이 방정식 구하는 것도 계속 양쪽 방향이 자유로우셔야 돼. 특히 얘를 보고서 이쪽으로 가는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요 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통수학을 하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한 근이 무리수일 때 미지수의 삽 구하기. ABC가 유리수. 여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ABC가 유리수면 혈액근이죠. 근데 이 표현이 없으면 절대 이걸 쓰면 안 돼. 절대 이걸 쓰면 안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항상 애들이 틀려가지고 오는 거 문제가 이건데 유리수라는 표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자 보십시다.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빼기 루트 5일 때 두 근의 합이 m이고 두 근의 곱이 n이다. 이거 봐봐. 셀에도 근과 계수와의 방정식은 없지만 근과 계수와의 방정식을 알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내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그래도 좀 뭐 아무튼 그래. 봐봐.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5죠. 그지?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거 두 개 더하면 4. 근데 여기 최고창 A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지. 어차피 A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4.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여기가 유리수라는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면 틀려요. 이렇게 풀면 틀리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수학할 때 엄청 강조할 겁니다.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되게 학생들을 낚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이제부터 2차 방정식 활용을 푸는데, 자, 나중에 이제 제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프린트를 줄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 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 깨닫게 되실 텐데, 그 다음에 제가 왜 도형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전부 도형이라는 것이 나와요. 도형. 자, N각형 대각선 개수는 여러분들 제가 다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고, 이 대각선 개수가 35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니네한테 그냥 10 곱하기 7로 한 다음에 2개, 3개 차이 나니까 n이 10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방법으로 푸는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굳이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인수분해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N각형 대각선 개수. 자, 또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문제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점을 찍을 때 n번째 찍은 점의 개수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어제 화목반 친구들하고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자,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기본 플러스 응용에 나오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 5학년 때 풀었었어요, 이거. 5학년 때 더 어려운 문제 풀었어요. 보세요, 그죠? 보이지? 네, 5학년 1학기 때 이런 거 풀었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외우라고 하는 공식은 외우세요. 자, 얘는 뭐냐면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자. 2분의 n 플러스 1은 1, 2, n 1부터 n까지 합입니다. 적으세요. 근데 왜 저 공식이 저렇게 되는지는 유도해 드렸죠. 자, 앞으로 엄청 자주 나올 예정이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수열할 때 나오는 공식인데 지금 배워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 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똑같이 가르쳐요. 자, 첫 번째는 점이 한 개죠.
그 다음에 지금 저쪽 반에 있는 저 5학년 애들 중에서 저한테 5학년 1학기를 배운 애들은 여기다가 3을 쓰면 내가 싫어하는지 알아. 5학년 애들한테도 막 뭐라 그래. 5학년 애들한테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서 일로 올 때 새로 추가된 거를 적으라 그래요. 그럼 5학년 애들도 6 플러스 2라고 적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6이라고 적으면 싫어하는 거 알아. 5학년 애들도. 최소한 뭐 나한테 배운 애들. 걔도 그냥 내 눈치 보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서 x번째가 되면 1, 2, 3, 점점점점 x가 되고요. 이 공식을 외우시라고요. 그지? 여기 있는 5학년 1학기 규칙과 대응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은. 근데 뭐 아무튼 이거가 45개래요. 그러면 얘도 x 플러스 1이 90인데 이것도 그냥 중학교 1학년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x 9죠. 굳이 2차 방정식으로 풀지 마시고. 자, 이것도 봅시다. n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면 그 총 횟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1이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할 때 암기시켰었죠. 그죠?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와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울 텐데 한 7월달이나 8월달쯤 배우겠다. 금방 배웁니다. 좀 배워요. n개에서 2개를 순서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써주죠. n, n-1. 그 다음에 n개에서 2개를 순서 고려하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1, n, n-1이라고 제가 가르쳤었어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n개에서 3개를 순서 고열해서 나열하는 거. 공식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 필기 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n개에서 3개를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거. n, n-1, n-2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가르쳐요. 중학교 2학년들은 2개, 3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순열이 뭐냐면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하는 거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2개 뽑는 거 뭐야? 반장, 부반장 뽑는 거. 기억나지? 반장, 부반장 뽑는 게 순열이고요. 대표 2명 뽑는 게 조합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를 수식으로 NP2라고 적어요. NP2. 얘는 NP3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조합은 NC2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얘는 NC3이라고 적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중학생들한테 맞춰서 적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거에 해당하는 암기시켰죠. 악수, 리그전, 그지? 악수, 리그전, 그 다음에 대표 2명 뽑는 거. 대표 2명 뽑는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암기시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어차피 순열조합 배우고 나면 금방 알게 될 거니까 이것도 그냥 이 값이 50이라고 놓고 풀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은 다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1048번 갈게요. 자, 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이 숫자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고요. 곱은 두 수보다 20이만큼 작다. 자, 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는데, 제가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세팅하라고 했죠. x, y 한 다음에 반을 긋고, 여러분들 6학년 때부터, 그 다음에 이거는 10x 플러스 y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1차 방정식이랑
연립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3개밖에 안 배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한 7, 8개 배워요, 방정식을. 방정식을 7, 8개를 배우는데 그 7, 8개의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또 다 있어. 그게 기말고사 시험범이에요. 그거하고 순열조합이 시험범이야. 순열조합이.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범위는 2차 인수분해 곱셈 공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심화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아무튼 자,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잡는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 x 플러스 y가 10이고요. 곱 x, y는 곱은 이 수가 이거죠. 춥습니까? 얘는 10x 플러스 y보다 20이만큼 작다 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y가 12 빼기 x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x가 문자인 게 익숙하시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x 12 빼기 x는 10x 플러스 12 빼기 x 빼기 20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요.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9x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0인데 얘네 둘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럼 12가 일로 오니까 마이너스 3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이죠. 그지?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의 수만 되죠. 10의 자리니까. y가 될 수 있는 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죠. 자릿수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x가 음수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푸시면 이렇게 되고요. x는 당연히 5가 돼야겠죠. x가 5니까 y는 7이 돼야 되고요. 이 수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57이죠. 이 문제는 중3 때도 나오고 고1 때도 나옵니다. 고1 때 알았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속하는 수 문제입니다. 여기 2차 방정식 활용을 많이 연습을 하세요. 1052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헤헤, 뭐야 이거? 오, 좋아. 마음에 드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50일 때 이 세 수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 이거는 틀림없이 정삼각형은 안 나오죠. 근데 왠지 얘들아 3, 4, 5일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처럼. 아니 연속하는, 그러니까 풀기 전에 딱 봐봐. 왜냐하면 니네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하고 정삼각형인데, 근데 이등변 삼각형도 구할 수 있지. 여러분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어떻게 주어지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게 10이고 이게 10이고 여기가 10이라고 쳐봐.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자, 세 변의 길이를 아는 이등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응?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야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자동으로 이 파란색은 8이죠. 피타고라스 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 변의 길이를 아는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으로 문제를 딱 읽자마자 이거는 3, 4, 5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 3, 4, 근데 3, 4, 5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x 빼기 1의 제곱, x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 50이에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지워지고 1 이거 넘어오면 48이죠. 그지? 그지? 그러면 x가 4죠. 그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x 빼기 1, x 플러스 2니까 야 이게 3, 3, 4, 5지. 이거밖에 없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서 넓은 것은. 근데 왜 이 문제가 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제부터 네? 뭐요? 자 뒤로 갑니다. 자 가연이가 싫어하는 가격 인상에 형광펜으로 박스 치세요. 자 어제 화목금 반 아이들을 이거를 이제 걔네는 딱 이거 하나만 가르쳤어요. 자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자 보세요. 이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있어요. 어떤 교과서든. 이거는 무조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1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직보 때 항상 풀어주는 문제가 이건데 중3, 고1 시험 문제 1순위입니다. 1순위입니다. 자, 연습해 볼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1 때부터 이런 거 많이 했죠. A가 30% 증가하면 1.3A, 그지? 그 다음에 뭐 A가 7% 증가하면 1.07A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우리. 그 다음에 A가 30% 감소하면 0.7A 7% 감소하면 0.93A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A가 X% 증가하면 숫자일 때는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여기가 문자가 되면 A의 1 플러스 100분의 X죠.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작년이랑 올해 남학생 여학생 그런 문제 있잖아. 그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 수능에 맨날 나오는 문제 그거야. 그 문제 이거 몇 퍼센트 증가하는 거 있잖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이제 반대로 감소를 하면 X% 감소하면 여기 더하기를 빼기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시켰었어. 이 상태에서 또 30%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30%가 두 번 증가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로 구할 때 맨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 수능 출제 범위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맨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 똑같이 30% 증가하는 거. 곱하기에 대한 거. 이제 니네가 이걸 되게 어려워할 텐데. 근데 이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A가 30% 증가하면 1.3A가 되죠. 근데 1.3A가 30% 증가하면 뭐야? 응?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 1.3A가 어떻게 나온 거야? A에다가 A의 30% 그죠? 이거 두 개 분배 법칙으로 묶은 거예요. 그지? 근데 이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암산시키는 거고 내가. 근데 여기에 있는 30%는 A의 30%야. 근데 두 번째 나오는 30%는 이 A의 30%가 아니라 1.3A의 30%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자 보세요. 1.3A 더하기 1.3A의 30%죠. 그러면 니네 분배 법칙 아니까 1.3A로 묶고 1 더하기 100분의 30이 돼요.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또 1.3이잖아요. 그럼 얘는 1.3, 1.3의 제곱 A가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30% 증가하게 되면 1.3의 세제곱 곱하기 A죠. 이렇게 1.3씩 계속 곱하면 되는데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지수로고예요. 지수로고 곱하기를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좀 상당히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그 이제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유 뭐 수학 못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된다고. 그
그 곱하기랑 나누기를 배우는 거가 지수로 보거든요. 자, 볼게요. 상품의 가격이 나오고요. 판매량이 나와요. 매출액이 나와. 이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할게요. 자, 가격은 상품 한 개당, 자, 한 개당 가격을 내가 스몰 A라고 할게요. 곱하기 판매량이야.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B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빵을 30개 팔면 여러분들이 3만 원을 벌잖아요. 아니, 3천 원을 벌잖아요. 그게 매출액입니다. 그게 매출액입니다. 장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 그게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A 곱하기 B인데, 자, 이 가격 A를 5x% 인상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판매량이 B인데, 이 판매량 B를 4x%만큼 줄여서 인상 전에 매출액을 똑같이 맞췄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비싸면 물건 안 사잖아. 근데 가격을 올리는 만큼,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어들어도 가격을 올리면 물건을 조금 팔아도 어차피 매출액은 똑같이 맞출 수가 있죠. 그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A를 5% 인상하였으니 5%가 아니라 5x%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판매량은 4x 줄였으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지? 그죠? 근데 이때 X값을 물어봤어. 요거를 그대로 필기하시는 게 좋아. 한글까지 포함해서.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랑 판매량은 절대 음수이거나 빵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변에 A, B를 뭐 날려도 돼요.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풀 겁니까 이거? 이렇게 일일이 전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반드시 통분해서 푸셔야 돼요. 반드시 통분. 반드시 통분을 한다는 건데 어디를 통분하냐면 괄호 안에를 통분하시면 돼요. 이 1은 100분의 100 더하기 5x 곱하기 이것도 통분하시면 100분의 100 빼기 100 빼기 4x가 되죠. 반드시 통분해서 푸세요. 그 다음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얘들아 이제 그 다음에는 계산이 이거를 통분을 해서 풀면은 되게 계산이 간단해요. 그치 정원아? 정원이가 자고 있네 혼자. 이걸 통분하셔야 돼. 이걸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풀면 안 됩니다. 전개해서 풀면 안 돼. 그래서 김가연 씨가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계산 본인이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던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중3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시험 문제를 씁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와. 고2 때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만을 여기다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지워지죠. 만은 100 더하기 5x 100 빼기 4x인데 어차피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랑 지워지잖아. 그죠? 그러면 0은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0x 제곱 500에서 400 빼니까 100이죠. 그러면 20x x 빼기 5는 0이 되고요. x는 5예요. 근데 이 문제를 자, 풀이를 잘 적으시고요. 제가 풀어준 방법대로 푸시면 계산이 하나도 안 복잡해요. 통분하세요. 여기를 여기서 이럴 때 통분하세요. 여기서 전개하면 복잡합니다.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고1 때도 제가 이거 또 풀어줍니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 풀이를 잘 적으시고 앞에는 그냥 들러리였고 이제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C스텝을 못 들어가겠네. 도형 문제를 많이 풀어줘가지고. 자,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를 외우세요. 알았지? 외우시고 여기 이 방정식 활용 문제가 천천히 디테일하게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되게 중요한 파트라서 2차 방정식 활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또 이제 처음에 문제를 읽고서 이 두 줄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이 두 줄을 쓰는 게. 이거를.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씨, 뭐야, 이거. 관람권이 108장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는데, 잘 들어. 이거 한 명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재분배했어. 근데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이 막 뭐 집에서 문제집을 더 시켜야 될까요? 막 그런 걸 물어보실 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 독서를 시키세요. 독서. 무조건 상담할 때. 그 다음에 애가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은 독서 학원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애들이 이 글을 읽고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머님 지금 얘가 뭐 구문 더 하고 뭐 문제집 하나 더 사가지고 푸는 건 의미가 없다. 무조건 독서를 시키시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상담하면서. 어머님 제발 애들 책 좀 읽히세요. 애가 문제를 읽고서 문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 저한테 독서는. 아니, 너는 알아서 잘 하더라고, 독서를. 그리고 모르겠지만 엄마나 아빠가 어렸을 때 보이지 않게 많이 독서를 하는 습관을 많이 들였어요. 독서가 엄청 중요하거든. 근데 봐봐. 아유, 처음 학생들한테 관람권을 다시 걷었어. 이제 이런 상황이야.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람이 3명 있다고 한번 내가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줄게. 영화 관람권이 108장이잖아. 그럼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얘네 3명한테 이거를 똑같이 나누어 주니까 36장씩 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사람이 한 명 추가한 거야. 얘가 들어왔어.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가진 걸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이해했어? 얘네들이 그러면 108을 4로 나눠봐. 그러면 2, 8. 왜냐면 이 문제 애들이 되게 못 푸는 문제거든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애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못하는 거라고. 이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거라고. 독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28이고 그러면 얘네가 27장씩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왜 4로 나눴는지 이해를 했지. 그러면 얘네들이, 자 그러면 27장씩이면 얘네들이 몇 장씩 줘야 돼? 9장씩 주면 9장씩 얘한테 걷어가지고 주면은 다 27장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상황을? 그러면 새로 주었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객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관람객보다 4장이 더 많았대. 오이씨, 뭐야, 그럼. 근데 실은 이 문제는 얘들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경시대회 문제예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풀어요.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에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알아? 지금 제가 그린 방식이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네가 똑같이 가는 상황이 아니네.
그지? 그럼 이 상황을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얘가 내장이 더 많아야 되잖아. 잘 들어봐 얘들아. 들어봐. 잘 들어. 얘가 내장이 더 많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 야, 그러면 108장에서 골치가 아픈 내장을 빼자. 그럼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끄떡끄떡해. 야, 이거 최상위 수학에 있는 문제야. 5학년. 내가 5학년 애들 최상위 수학 그거 풀어줄 때 똑같이 설명했거든. 그러면 애들한테 그래. 야, 내장을 빼자. 그러면 104장이 남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104장을 나누기 4를 해요. 그러면 2, 8, 24. 그럼 26장씩 가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한테 야, 여기서 26장씩 가지면 되니까 너 10장 가져오고 10장 가져오고 10장 가져와서 얘한테 줘. 그러면 얘는 몇 장이 돼? 30장이 되지. 그지? 그러면 아이고 뭐냐? 그렇지. 아니지. 10장이 아니지. 몇 장이야? 어? 재봉제를 한 다음에 처음 학생들에게서 나올 거면 한 장씩 가져서 새로운 학생들 아니. 그게 아니라 108장에서 4장을 뺀 다음에 104를 사로 나눈 다음에 얘네 누나 주고 얘한테 4장 더 주면 되잖아. 그럼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똑같이 나눠준 다음에 그 처음 입단 학생 3명 거를 한 장씩 걷어서 다른 학생한테 준 다음에 그게 더 4장이 더 많았다고 설명하는 복수하셔야 그러네. 처음 학생들한테 나눠서 하지 말아서 주었더니 기가 주신데 4장이 더 많았다. 갖고 있던 학생 수보다. 야, 그럼 이거 초등학생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풀어요. 초등학생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재분배를 했다. 처음 학생들한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들한테 주었더니 처음에 갖고 있는 것보다 아니지. 내가 맞지. 자, 봐봐. 4장 뺀 다음에 얘를 4로 나눠. 그러면 26장씩 가지면 되니까 10장. 30장. 그렇지. 30장이고 얘가 10장을 주면은 얘는 26장이 되죠. 얘도 26장이 되고 26장이 되니까 얘가 4장 더 많은 게 맞잖아. 내가 맞잖아. 해내줄게 이거 해주지.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4장 많으니까 4장 불편하니까 이걸 뺀 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하자. 그러면 얘가 10장 주고 10장 주고 10장 주니까 얘는 30장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얘네들보다 4장 더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얘는 초등학교 5학년한테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문제는 최상위 수학에 있으니까. 그런데 미래는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지금 있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풀면 되겠네요. 108을 어떻게 했어? 108에서 4를 뺀 다음에 그지? 그죠? 근데 처음에 있던 학생들이 X명이잖아요. 그지? 처음에 있던 학생들이 X명이지. 근데 얘를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지. 그지?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26이 나왔잖아. 그지? 이해했어? 근데 이 26은 아이고 그럼 이건 초등학교 가면 이거 안 되겠네. 같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래 안 되겠네. 근데 이거 초등학생 방법이고 이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중등 방식으로? X. 그래. 처음 동아리 학생 수가 X야. 108을 X로 나누면 X 플러스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X 플러스 1로? 근데 여기 있는 이 수는 여기 있는 36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36을 의미하지.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한 장씩 걷었다고 하네. 한 장씩 그거 맞잖아요. 그렇구나. 한 장씩 걷었죠? 그죠? 그러면 36에서 한 장 뺀 거지. 왜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내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얘를 든 거고 여기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이 숫자가 지금 36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사람이 3명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지금 요 동그라미 친 거가 이 36이야. 여기서 한 장씩 걷었어. 그지? 그지? 한 장씩 걷었어. 그러면 재분배하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들어봐, 봐봐. 그러니까 여기 3명을 한 거 내가 108을 3으로 나누기 좋으니까 3으로 한 거고, 지금 상황은 여기에서 한 장씩 얘한테 다 준 거잖아. 그지? 한 장씩 준 거니까 여기 36장에서 한 장씩 뺐어.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개수지. 그지? 근데 예전에는 그럼 어, 가로치고 X 곱하는 그렇죠. 그럼 이거에다가 x를 곱하면 20이 의미하는 건 뭐야? 처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거냐? 잠깐만요. 네? 처음에 아니지. 여기다 x를 곱하지 말고 1인당 이만큼 가지고 그렇지. 1인당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인당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인당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얘는 x가 뭐야? 사람 인원수지. 네. 처음 동아리 X지. 그렇지. 처음 동아리 학생 수지. 그럼 마이너스 1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를 빼줘야 되냐? 더해줘야 되냐?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재분배해서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 같이 저거를- 재분배해가지고 하는 저거를 거니까. 처음에 몇 개 나눠줬는지 보고 여기다가 4장을 더하면 이게 x지. 왜요? 봐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처음에 이제 이게 36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 분배했을 때 1인당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그지? 그 다음 한 장씩 얘한테 걷어 줬잖아.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주고 남은 거지. 주고 1인당 가진 개수죠. 그죠? 재분배를 하면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쟤도 4개만 받은 게 아니라 쟤도 같이 해서 뭐야? 주고 1인당 가진 이게 36에 현혹이 되지 말라고. 여기다가 36에 현혹이 되지 말고 그래서 봐. 이거를 12개니까 9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4를 더하면은 그러니까 그 새로운 애가 4장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거 받고 또 4개를 받은 거잖아요. 똑같이 나눠줘야 돼. 똑같이 재분배를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 봐봐.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관람권 수보다 4장이 더 많지. 위에 재분배를 했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들어와서 재분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분배한 다음에 추가로 X장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니네가 봐봐. 재분배했는데 이게 지금 재분배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요.
한 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관람권을 재분배하였는데 재분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야. 재분배를 아, 그지? 이해했어? 근데 그 제곱을 한 다음에 추가로 X는 아닌데. 아니야. 그러니까 왜 X를 안 곱해요? 전 X를 곱하고 내장에도 많을 수가 없지 않나요? 한 장씩 거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다 X를 곱하고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괄호를 또 치고 더해서 108 빼기 1을 하면 되잖아요. X X 플러스 1분의 100% 아닌가? 자, 봐봐. 이게 답이 10인데 내가 그러면 이거 맞게 해줄게. 12명이니까 이거 11로 나누면 뭐야? 9장씩 가지고 있지. 9장씩. 여기 12명이 있는 거야. 그럼 12 곱하기 9가 108이지. 어. 그럼 새로운 사람 들어왔지. 얘가 하나씩 줘. 그러면 하나씩 주면 얘는 8이 되지. 8이 되지. 근데 12개를 얘한테 줬잖아. 이해했어? 괜히 현우제하고 김가희 때문에 더 헷갈리네. 자, 봐봐. 이해했지? 자, 처음에 12명이 있는데 9개씩 가지고 있잖아. 하나씩 다 거서 줬어. 그러면 12명이니까 얘가 12개 갔잖아. 그럼 얘가 가진 게 1인당 가지고 있는 것보다 4개가 많죠? 이해했지? 괜히 현우제하고 김가희 가만히 있어.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지금 상황을 여기는 요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자 108을 자 여기 있는 인원수로 뭐 나눴어.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9지. 그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9지. 1인당 가지고 있는 사탕수지. 여기 하나를 뺐어. 그지?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8이지. 그지? 현원지 이해해서? 그러면 이거에다가 얘가 지금 여기서 보면 8이야. 그 다음에 8이 4인데 얘가 12개를 가진 거는 처음에 12명, 그러니까 12명한테 한 개씩 받았으니까 여기가 X명이니까 얘가 X개를 받은 거 아니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X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얘가 처음에 우리한테 얘 물어봤잖아. 근데 얘네가 한 개씩 줬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X개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바꾸면 여기서 한 개씩 주는 게 아니라 2개씩 줄 수도 있잖아. 그지? 2개씩 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얘가 2X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2X로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식을 세워드렸고요. 이 문제 잘 복습해보세요. 지금 얘가 왜 X개인지 이해했지? X명이 한 개씩 줬으니까 X개지. 근데 X명이 2개씩 줬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2X지.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자. 처음 인원이 한 개 주고 남은 개수인데 얘는 추가 인원이 X명에게 한 개씩 받아서 받은 개수 이렇게 적으세요. 한걸로. 왜냐하면 니네가 이것만 적어놓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이거 숫자 바뀌면 못 풀어요. 그지?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적으세요. 꼭 이 식을 적고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거고 문제에서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 수는 그지? 한 개씩 주고 남은 거보다 4개가 많다 그거잖아. 이해했습니까? 더 복잡하게 풀었어요. 예, 그럼 김가희 씨 더 복잡하게 푸세요.
이게 심플하죠. 근데 만약에 사탕을 2개씩 주면, 자, 노란색은 사탕을 2장씩 걷어서 주면 이 식이 바뀌지. 2장씩 걷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2x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지? 108 나누기 x고 2장씩 걷으니까 이거고, 그때는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지. 오케이? 헷갈리지 마세요. 가연이는 다른 방법을 푼 다음에 답은 맞았어요. 그 뭐지? x 가로치고 x 108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4 플러스 가로 열고. 네가 한 건 이제 그거 이거 사탕 저 관람권 객수로씩 세운 거네, 그죠? 108. 풀면 답은 똑같아요. 근데 겁나 길어요. 그렇죠. 그래.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네가 세운 거는 그 관람권 장수를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2차 함수를 배우셨으니까, 자, 2차 함수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있어. 자, 항상 좌표 평면이 여기가 x고, 여기가 y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2차 함수를 그리면, 뭐,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함수는 자유낙하하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 물체의 운동을 모형화할 때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포병이 되면 계산병이 있어요. 계산병인데 이 계산병은 주로 수학과하고 통계학과 애들 뽑아요. 그럼 얘들은 실제로 계산하고 있어요. 옆에서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포를 이렇게 쏠 것인가, 그러니까 포를 어떻게 하는 거 각도에 따라서 이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수학과하고 통계학과 애들 계산병을 써요. 실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사일하고 대포가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 엄청 많이 쓰여요, 수학이. 그런데 여기가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를 h라고 치환을 하는데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도 나오고 물리하실 때 과학 시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 항상 나오는 문제 이거예요. 수능에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항상 수능에 한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문제인데, 이제 그때는 막 2차 함수도 주고 막 3차 함수도 주고 그러는데 수능에 항상 지금 요즘 수능에 항상 나오는 문제 이거예요. 한 문제 꼭 나와요. 4점짜리로. 근데 이게 뭐냐면 x 대신 시간입니다. 시간. t니까 시간이고요. 여기 y축은 높이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는 지금 얼추 보니까 y절편이 2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던진 거야. 그죠? 여기가 y절편이 2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대충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2차 함수 포물선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초가 됐을 때 최대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계산하는 거고. 여러분도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과학 시간에 맨날 이거 합니다.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를 못 하시면 과학도 안 되는 겁니다. 과학도. 물리가 안 돼요. 근데 공을 던진 뒤 몇 초 후에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h가 빵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기 식이 원래 h를 주면 되는데 h를 주면 중학생들이 어려워할까봐 일부러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또 풀어요, 이거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거 할 때 미분을 써가지고 풀어요, 미분할 때 미분을 써가지고 푸는데, 이제 중학생들은 그냥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푸셔야 돼요.
근데 고등학생들한테도 다시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방법을 복습을 시켜요. 정 안 되면 중학교 방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면이 떨어지는 거니까 높이가 빵이죠. 그럼 얘네들을 다 이항을 시켜요. 5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는 0인데, 그지? 그럼 얘가 5고 1이고 2고, 아이고야, 마이너스 2군요. 그죠? 마이너스 2고 이게 1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t 빼기 2 5t 플러스 2는 0인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고 여기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 되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함수의 축이겠죠. 근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좌우가 대칭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2차식의 특권 할 때, 자, 2차식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4가지가 있죠? 2차식이 있으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고, 판별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고, 최대 최소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최대 최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밑에 학년부터는 다시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에 최대 최소를 집어넣을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게 원래 여러분들만 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업할 때 같이 배워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공이 올라갔다가 x값이 여기일 때 여기가 지금 공의 높이의 최대죠. 그죠? 그래서 2차식, 이런 형태의 2차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4가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개수와의 관계, 최대 최소. 이게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건 2초죠. 자, 여기 위로는 중요해서 다 풀어드릴게요. 2차 함수 관점에서. 자, 지면에서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이 25m. 이거는 문제 풀 때 안 써요. 안 쓰는 거고, 쏘아 올린 폭죽의 T초 후의 높이가 이거래요. 그럼 니네가 얘를 2차 함수처럼 보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 2차 함수를 한번 표준형을 만들어 볼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아이고 자 2분의 1 한 다음에 이거니까 이제 좀 있으면 2차 함수 나갈 테니까 그러면 H는 마이너스 5 T 빼기 2분의 5의 제곱 얘네 둘이 곱하시면은 플러스 4분의 125고 4분의 어이구 4분의 4, 7에 28, 280이죠? 그럼 여기서 125를 더하면 이게 뭐예요? 405인가요? 그지? 405, 4분의 405 4분의 405입니다. 근데 처음에 얘가 y절편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 폭죽이 처음으로 지면에서 높이가 100m인 지점에서 터지도록 하려면 몇 초 후에 터지도록 해야 되는지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2차 함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2차 함수를 지금 봤더니 꼭 지점이 아주 지저분해.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H에다가 빵을 집어넣은 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얘들아. 그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X절편을 먼저 구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25t 빼기 70은 0이고요. 5로 나누면 70을 5로 나누면 뭐예요? 14되겠죠? 14. 그 다음에 t가 아이고 여기가 빼기죠? 여기가 빼기예요. t 빼기 7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7이니까 자 이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t축입니다. 시간 여기는 높이에요.
그럼 이차함수 포물선이 자 여기가 지금 y절편이 70인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7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잘 봐. 그러면 이렇게 반을 쭉 쪼개면 얘가 2차 함수 축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2차 함수 축이 2분의 5인 걸 이미 알고 있지. 표준형을 붙여서,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점은 7하고 마이너스 2의 중점이죠.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중점의 좌표는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5고 2로 나누니까 x는 2분의 5가 되고 이거 지금 표준형으로 정직하게 바꿔서도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05니까 여기가 지금 70이고요. 여기가 4분의 105인데 얘는 100보다 조금 크죠.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폭죽을 던지는 거야. 던졌는데 딱 선을 쫙 그으면 여기가 100이라고 칠게요. 오케이? 여기가 100이야. 그러면 얘를 써 올린 다음에 폭죽이 여기에서 터지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터지는 게 아니라. 그지? 폭죽이 처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면에서 높이가 100m인 지점에서 터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니네가 지금 이 그림에서 궁금해지는 건 여기 있는 노란색 점일 때의 시간인 거지. 그죠? 그러면 높이가 이거니까 처음에 주어진 식이 h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70인데 지금 제가 굳이 이거를 2차 함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린 이유가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같이 시험 범위잖아요. 이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100% 나와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유형이에요. 왜? 고등학교 때 과학이랑 수학 시간이 계속 나올 테니까. 물리에서. 물리 시간에. 그러면 니네가 높이가 100m가 되는 게 언제인지를 조사해 보는 거야. 그지? h에다가 배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이항을 시키면 얘 일로 오면 플러스 30은 0이 되고 5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을 이해를 하면 되게 쉽거든요. 문제가 그림으로 t 빼기 2 t 빼기 3은 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는 3인 거야. 그러면 2분의 5는 또 2하고 3의 중점 되는 거 맞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몇 초 후에 터지는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2초죠. 오케이? 이걸 그림이랑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푸셔야 돼요. 그럼 쉬워요. 그러면 어차피 2차 함수 할 때 다시 나와요. 이건. 자, 또 볼게요. 자, 지면으로부터 초속 20m로 똑바로 올린 공의 t초 후의 높이가 이거래요. 그러면 자, 얘를 h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인데 얘는 마이너스 5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5 t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0이에요. 그럼 얘는 꼭지점이 2,20이니까 얘는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h고요. 여기가 t축이에요. 근데 얘는 건물 옥상에서 던진 게 아니라 y절편이 빵이니까 땅바닥에서부터 그냥 쏘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는 0을 쳐보면 마이너스 5t t 빼기 4는 0이잖아요. 일단 2차 함수를 분석하실 때 꼭지점하고 x대표만 알면 엄청 쉬워져요. 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지금 보시다시피 2,20이라고요. 그치? 이런 상황인 거고 위로 던진 지 1초 후에 공의 높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얘는 원칙대로 어떻게 푸셨냐면 얘를 HT로 보시고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위로 던진 지 1초 후니까 이게 t 값이 1인 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h1을 물어본 거야. h1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h1이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20에서 15예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3초잖아요. 2차 함수는 철저히 대칭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15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지? 그러면 1번 답은 15m고요. 1초 후에 공의 높이인 지점을 몇 초 후에 1초일 때의 높이를 다시 지나냐 그랬잖아요. 이미 답이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지? 15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어차피 이게 대칭되니까 답은 3초지. 근데 만약에 이번 문제를 이 그래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 1초 후에 높이가 15니까 높이를 이게 지금 10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 1번에서 구한 15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죠. 그지? 얘를 넘겨서 5t 제곱 마이너스 25t 플러스 15는 0이고 5를 날리면 4t 플러스 3이어서 t가 2하고 3 나오잖아요. 그지? 근데 더 편한 거는 니네가 이거를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자, 보세요. 이것도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야. 지면에서 초속 50m로 똑바로 올린 공이 있는데 이게 높이가 h야. 근데 이러한데 공이 80m, 자,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8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이 몇 초 동안인지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면은 이 상황이 상상이 안 가잖아.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기 싫으면 어떻게 풀면 돼? 그냥 높이가 이건데 높이가 80이니까 80을 여기다 대입을 해. 80을 대입을 하면 50t 빼기 5t 제곱이고 5t 제곱 빼기 50t 플러스 80은 0이고 5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고 t가 4하고 뭐지? 아니지 2하고 8인가요? 그죠? 그럼 답은 이거에서 이거 빼서 6초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되게 외워서 푸는 거지. 제가 원하는 거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h는 마이너스 5 t제곱 빼기 10t 플러스 25 빼기 25고 완전 제곱식의 줄치고 마이너스 5 t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125가 되면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h축이잖아요. y좌편이 빵이잖아. y좌편이 빵이니까 10이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푹 집어서 10이죠. 10초 됐을 때 떨어지는 거고 지금 봤더니 꼭지점이 5,125고요. 그지? 근데 여기서 80m 여기가 지금 125m니까 그다 80에다 쫙 선 그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80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 h는 50, 그러니까 얘를 이제 80으로 놓고 2하고 8 찾았잖아요. 그지? 그랬을 때 그 2하고 8이 여기하고 여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공이 80m 이상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지? 이 부분이니까 8에서 1을 빼서 답이 6초가 나옵니다. 그지? 그림이 있으니까 한결 낫잖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가네 생각보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세하게 할게요.